결혼할 때가 1,500만 원으로 3년 동안 1억 원을 모았거든요. 3년 만에 이제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했어요. 현재 50억 자산을 만든 씨앗이 거의 1억이었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동공부 저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3040 엄마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 돈을 네. 모으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송파의 삼전동에 먹자 골목이 있어요. 그 먹자 골목의 작은 빌라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매일매일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자 골목이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유모차를 만약에 끌고 4층까지 올라가면 유모차를 1층에 그냥 놔두고 가야겠다. 근데 그러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이터라도 가야 되는데 20분 정도 걸어가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놀이터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기방도 좀 예쁘게 꾸며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데,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돈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작한 금액이 너무 작았고, 또 소득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막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결혼할 때가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아이 낳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내가 좀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이 태어나고 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물론 지출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우리 집안의 그 수입, 소득을 또 어떻게 같이 높여갈 것인가,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야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애기 키우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마이너스만 안 나도 선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년이면 1,000만 원이고 10년을 모아도 1억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전세도 얻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3단계 정도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 내 집 마련, 그리고 아바타 소득. 지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저는 3년 동안 1억 원을 모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3년에 1억 원을 모은다는 것이 꿈의 돈이었어요. 종잣돈 1,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모으는 날이 올까?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우리 집 소득의 50%를 저축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30% 내에서 지출하는 것, 20%는 근데 나의 배움에 썼어요. 내가 나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는 내가 나중에 나의 미래 소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뭘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어차피 종잣돈이 많지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을 한다고 해도 정말 막 1,000원짜리 주식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주식, 삼성전자는 몇 주 사고 나면 막 이제 돈이 없고, 그래서 사실 진짜 진지한 투자를 하기에도 좀 약간 역부족인 그런 단계가 있어요. 슬프게도 시대가 워낙 없어서. 네,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나는 미래에 나에게 투자하겠다, 배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현재 50억 자산을 만든 씨앗이 거의 1억이었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1억을 모으고 나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1억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진지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인데요. 결혼하고 3년 만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내 집 마련하기까지 이사를 3번 했어요.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투룸, 그리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는 투룸까지 빌라를 전전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종잣돈 1억 원에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또 여러 신용대출까지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던 거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 시드도 아직 지금 얼마 없는 상태다. 그럼 어디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절대 전세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세를 살아본 적은 없어요. 월세를 살았지만 전세는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저희 집을 24평으로 마련을 했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실제로 정말 새 아파트의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24평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제가 원룸에 살 때 그 친구는 이제 전세 대출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저는 내 집을 마련을 했고 그 친구는 32평으로 다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 나도 이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실제로 제가 마련했던 저희 집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나의 집이 생겼다는 이제 안정감과 자산의 가치가 증가를 했지만 그 친구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집 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받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둘인데다가 지출이 워낙에 많은데다가 그래서 그 친구는 경기도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은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세는 보장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맞아. 실제로 또 집을 마련을 해서 그분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다시 또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아등바등 실제로 계속 이사만 몇 번을 다니게 되는 거죠. 막 새 아파트에 뭐 정말 화려한 곳에 전세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라도 내 집을 먼저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서울에 직장도 있고 네. 아이들도 서울에서 키우고 싶은데 네.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해도 괜찮은 아파트에 들어가긴 너무 힘든 거예요. 되게 오래되고 소단지인데도 대출 어느 정도 해서 그냥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떤 집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나는 사실 시드가 뭐 1억도 2억도 안 되는데 약간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돈에 맞춰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입지도 그러니까.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냥 샀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오른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내가 자금이 적다면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가서 꼭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사는 곳은 월세를 산다고 해도 미래에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먼저 하면서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나서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 지출이 많았어요. 담보대출 이자가 너무나 버겁기도 했었고 또 아이가 둘이 되니까 지출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그때 고민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다가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를 갔어요. 옥탑방으로. 주거와 투자를 조금 분리를 한 거죠. 그래도 옥탑방을 좀 견딜 수 있었던 게 내 집이 있다는 이 안정감 때문인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옥탑방에 살았으면 서러워서 맨날 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목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동안은 희생의 기간이 필요하다. 자산을 좀 제대로 굴려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주고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실제로 다시 32평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또 상가에도 투자를 하면서 내가 옥탑방에서 견디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절박했고 왜냐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은 하나 있었지만 담보대출이자는 너무나 많이 나가고 맞벌이 한다고 해도 너무나 돈이 모이지 않고 마이너스가 막 늘어나고 아이는 둘이 되어가는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책은 사실상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실질적인 이론이나 또는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은 이미 책을 집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재테크 책에서는 내가 마인드를 좀 배워야겠다. 어떤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이라던가 또는 내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던가 마인드 자체를 부자의 마인드가 있고 빈자의 마인드. 저는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혹시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 정도는 꼭 읽어줘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네, 너무나 유명한 책이지만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는 레버리지, 하나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빚을 절대 지면 안 되겠다. 제가 처음에 월세로 시작했던 이유도 전세 대출조차도 받기 싫었어요. 저는
어차피 나는 돈도 없는데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갈 것이고 나는 그냥 한 1,500만 원 있는데 당연히 월세지. 그리고 월세는 뭐 이만큼 나가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재테크의 개념이 아예 없었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서점을 하시다가 파산을 했어요. 빚만 계속 갚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갚으셨고 저도 학자금 대출 갚고 그러니까 20대 내내 생각해보면 빚만 갚다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목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빚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공포심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많이 바뀌면서 이게 빚이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빚이라는 건 그 빚을 나의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빚이 있는 거고 나쁜 빚은 내가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던가 나도 제대로 확신이 가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는 것은 나쁜 빚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내가 이자로 내는 돈이 50만 원인데 나에게 1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좋은 빚이다. 그러면 나는 좋은 빚이 많아지면 훨씬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활용을 하기 위한 지식.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것을 좋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더 그 빚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더 해를 입힐 수 있겠죠. 다른 책은 없었어요? 제가 마인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부의 추월차선? 저도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지금 엄마들이 이제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일을 지금 잠시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부터 맞아요. 하면 좋을까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미래의 소득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제 내 집 마련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을 때에는 어디 가면 저거는 얼마일까? 또는 저기 살면 어떨까? 여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정말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뭐 마트도 가고 또는 뭐 아이 학원도 알아보고 뭐 또 아이 없고 막 유모차 끌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가 교통이 좋은지 또는 어디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어디가 또 학교 뭐 이런 것도 괜찮은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자기가 터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기록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좀 지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랑 아이랑 놀러를 간다 아니면 뭐 네. 다른 지역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항상 대장주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나가면 딱 보여요. 내가 맞아요. 타지 사람인데도 맞아요.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검색을 해요. 습관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 건 아니지만 네. 이 지역에 여기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요. 얼마 정도가 하고 있구나. 이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세를 안고 하는 투자 이것만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 한 명이 그만둘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에서 월세 소득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던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할 때 사실 임대를 줄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게 일단은 본인이 입주해서 살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 갭을 끼려면 처음부터 내가 월세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시드가 얼마 없으니까. 그럼 전세를 받고 내가 월세를 산다고 해도 당장 이 월세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그런 거를 메워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상가 또는 오피스텔 현재 뭐 주택은 대출이 잘 안 나오지만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온단 오피스텔이요?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1억 원의 대출을 빌린다고 해도 실제 내는 이자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자라고 친다면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부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뭐 좀 조언해 줄 게 있을까요? 나만의 그 절박한 이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난다면 여러분이 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목돈을 만들려고 해도요. 만약에 1억 원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 나는 1억 원은 무조건 모아야겠어. 라는 이 생각만으로는 인생이 매우 피곤해지거나 매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는, 그래, 맞아. 내 집 마련, 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바탕이 돼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됐고,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도할 수 있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스스로 절박한 마음이 먼저 생기고 여러 가지 방법들 적용을 해보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어떤 패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만의 뭐 1인 창업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종이에 적어보고 다시 상기시켜 보는 것인 것 같아요. 오, 좋다. 자, 오늘은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의 저자이시자 또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재영 작가님 모셔가지고 엄마들에게 해주는 조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가 되고 나서 저에게는 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생에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그냥 하루 벌고 하루 살고 이게 뭐 모이면은 내가 쓰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집중이었다면 엄마가 되고 나서는 내가 재테크를 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그래도 서포트를 해주고 아이가 힘들지 않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돈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싶지 않아서 돈 공부를 시작했던 게 저의 첫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그 생각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 부자 되세요.